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모두 해피 추석! 해피 추석! 해피 추석. 네, 해피 추석 보내고 계십니까? 추석 당일이네요. 예, 네.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추석하면은 무엇보다도 못 보던 친척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연휴도 좀 기니까 네. 푹 쉬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즐거운 추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한 정보 안내해드리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28일부터 1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뭐 연휴 기간 동안에 응급 의료기관, 문 여는 병원, 약국 이런 건 확인해 두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량이 또 많아지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안전운전 항상 네 하시는 점 잊지 마시고, 음복 아세요? 음복? 차례 지내고 예, 술 한 잔씩 나눠 먹고 그러고 나서는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점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해피 추석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 오늘은 어떤 좋은 얘기로 또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 추석이니까 네.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얘기들 많이 하실 거예요, 오랜만에. 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가정의 중요성. 뭐 강조 안 해도 가화만사성. 가정이 네. 화목하면, 집안이 화목하면 뭐 모든 일이 다 술술 다 풀린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조상들은 이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정이 이제 사회 공동체의 이제 최소한의 단위자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네. 따라서 가정이 화목해야만 밖에서 뭐 모든 나가서 것들이, 일을 하는 네. 것도 잘 되고 사회 전체가 화목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발전할 수 있다고 이제 굳게 믿었었죠. 그래서 네. 가화만사성이란 말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정과 사랑을 높이 여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어릴 때부터 화목한 가정에서 쭉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자랐던 아이들, 네.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도 사회에서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쉽게 타인들과 친해지고, 학창 시절 같은 이제 친구 관계도 좋아지고, 맞아요. 한마디로 뭐 가정, 학교, 그다음에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다 순조롭게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는 그런 아이들은 사회에서도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에 가족 지인들과 행복한 그런 시간들, 단란한 시간들 보내시고 항상 가화만사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뭐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가정이 일단은 화목해야 모든 게 다 잘 된다. 가화만사성, 가족 잘 챙기자. 네, 라는 얘기 새겨 듣겠고요. 부디의 세상만사, 이제 세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가정이라는 따뜻한 얘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세상 얘기도 이렇게 따뜻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좀 다를까요? 온도가? 세상 얘기는 조금 다르죠. 이 세상만사는 네. 우리가 사는 동안 이제 일어나는 어떤 뭐안 좋은 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꼬집는 그런 네. 코너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 해주실래요? 집회 시위 문화가 과연 달라질까라는 주제입니다. 집회 시위 문화. 뭐 집회나 시위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나 뭐 영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좀 시끄럽고 그냥 막 과격하고 그런 모습들이 눈에 이렇게 많이 띄죠. 네. 비치는데, 이번 21일에 그 집회 시위 문화 개선 방안이 확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자정부터 오후 6시까지 네. 이때 심야 시간에는 집회 시위가 이제 금지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대부분의 분들이 자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집회 시의 소음 기준도 강화되고, 그리고 네. 이제 질서 유지, 침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이제 높아진다고 해요. 근데 요새 이제 잦은 시위에 따른 이제 소음,
교통체증, 이 교통체증 말도 못하죠. 그렇죠.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네. 예, 시민의 일상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시위 참여하는 집회의 자유, 이 기본권,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네네. 그런 분들도 또 기본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의사 표현을 위한 다양한 지금 뭐 그런 미디어가 존재하는 시대에 특정 집단이 막 그 집회를 과격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법원 같은 경우는 시민의 일상생활 그리고 생업보다는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우선하는 판결이 잇따라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시대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시대가 달라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달라져야 되고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최근 전국의 교사들이 시위를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셨나요? 예, 그 뉴스에 이제 이 집회 내용과 이슈가 상당히 깔끔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질서 유지도 하고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것도 다 깨끗이 치우고 아주 그러니까요. 그리고 집회 시간의 연장도 없었고 한마디로 상당히 보기 드문 그런 이제 집회를 한 그런 모범 사례로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민주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뭐 국민에게 당연한 뭐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폭력과 고성이 난무하지 않는 이런 시위와 정부의 또 공정한 대처, 무력 진압하는 것보다도 공정한 대처,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이번에 집회 시위 문화 개선 방안이 바뀌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좀 뭔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성숙해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좀 잘 새겨봐야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반가운 세미나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가을 이사철 그렇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또 금방 내년이 돌아오고요. 온갖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을까? 나는 어떤 방향을 잡아봐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 세미나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10월 4일 오후 2시부터 그리고 10월 11일 일주일 뒤네요. 또 오후 2시부터입니다. 네. 다 수요일이에요. 네. 이 시간이 혹시 되시면 참여하시면 너무 좋고 선착순이니까 좀 빠르게 신청해 주시고요. 안 된다면 수시로 또 상담 신청은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편안한 시간에 맞춰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4일 같은 경우는 하반기 부동산 핵심 투자 지역 공개라는 주제고요. 11일은 재개발 역세권 투자 1순위 공개입니다. 각각 어떤 내용일까요? 예, 결국은 이제 재개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룰 텐데요. 네. 왜냐하면은 항상 우리가 투자할 때 지금의 어떤 흐름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흐름에 맞춰서 방향성을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흐름은 명확하게 재개발로 지금 방향을 분명하게 정부에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개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거나 또 혹시 이러다가 또 폭락하는 거 아니야,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간단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제가 맥을 짚어드리고 그리고 재개발도 뭐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 많은 종류 중에서 여러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공공 재개발 여러 가지 형태의 재개발이 있는데 그런 중에서 어떤 재개발 종류마다 어디가 더 유망한지 그런 쪽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요. 10월 11일 날에는 지금 역세권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 재개발 중에서도 역세권 개발에 관심이 큰 분들, 네. 역세권 개발의 1순위 투자처가 어딘지, 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투자처까지 짚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맥을 한번 짚어볼 거고, 또 특히나 재개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월 4일, 11일 중에 하루 편하신 시간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 뭐 양일 다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편하신 시간에 수시로 또 상담 가능하니까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통해서 선착순이니까 좀 빠르게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1대1 개인 상담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네. 1대1 개인 상담 지금 급하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연락을 주시면 1대1 개인 상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 연결 통해서 또 사연 소개 통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합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든 궁금증이든 좋습니다. 전화 주시면 우리 통화하면서 또 지도 보면서 여러분의 고민 같이 해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세요. 자, 첫 번째 구독자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네, 제가 네. 그 강서구의 염창동에 네, 삼성 하나름 아파트를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한 10년 전에 매입을 해서 네, 지금 이제 전세를 주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매도를 하고 새로 투자를 갈아타기를 할까? 네. 예, 요즘 좀 타이밍이 좀 그렇게 갈아타기 하기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여기 또 부디님 요거 방송 제가 자주 듣고 있거든요. 아유, 네,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빌라 뭐 이런 재건축에도 또 관심이 가지고 하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다르게 더 투자를 방향을 좀 갈아타게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상의 드려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 잘 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강서구 염창동에 삼성 하나름 아파트를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요거 뭐, 크기, 평형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 지금 31평이에요. 30평대를 10년 전에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시고, 전세 주고 계시고, 그쵸? 네네네. 네, 근데 갈아타기 하기에 지금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갈아탈 곳은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뭐 개발지도 지금 관심이 있으신 그쵸.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알아들었고 저희 한번 부디하고 통화해 보시고 또 방향 한번 잡아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네. 방송 잘 안녕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여기, 지금 아파트가 여기 등촌역하고 네. 그 염창역하고 양쪽 다 역세권이에요. 그 네. 위치는 맞아요. 좋고 바로 이제 한강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뭐 괜찮은 아파트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달이라서 근데 예, 제가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게 사실은 단점이에요. 이게 이제 한 150세대가 안 되는 한 동짜리 아파트거든요. 네, 맞아요. 예, 한 동짜리 아파트인데 요게 지금 이제 30년이 막 넘어서 이제 재건축 네. 연한은 이제 됐어요. 재건축 연한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재건축을 할 때 일단 사업성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네. 재건축할 때 사업성이 썩 좋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최근에 사실 그 준공업 지역이나 여기가 이제 준공업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준공업 지역이나 역세권 이런 데들이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제 재건축 뭐 사업성을 뭐 올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쪽은 이제 그런 얘기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위치는 뭐 상당히 입지적으로 괜찮은 아파트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한 동짜리 아파트라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주변에 뭐 염창초등학교, 염창중학교 뭐 이런 것들, 염창중학교도 괜찮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있어서 뭐 학교도 주변에 있고 해서 살기는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게 투자 목적으로 해놓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여기는 제가 10년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은 제가 생각했던 수익은 이제 다 본 상태거든요.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그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 2016년 뭐 이럴 때 한 3억 8천 뭐 요 정도의 거래가 됐고 그리고 이게 최고가가 한 8억 거의 9억 가까이 최고가를 찍었거든요. 지금은 물론 네네, 이제 맞아요. 네. 지금은 뭐 한 6억대 후반 7억 요 정도 네. 아직 그 예전에 정보점까지 못 갔지만은 어쨌든 처음에 10년 전에 사셨으면 그때보다는 상당히 좀 가격은 올라 있다는 거죠. 네네. 예, 올라 있는 곳이 그래서 저는 여기가 다 좋은데 나홀로 아파트에서 사실 재건축이나 이런 거 하기도 좀 어려워요. 한다고 하더라도 한 동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그 장기 보유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는 가격이 뭐 하락하거나 그럴 것은 아니에요. 한 동짜리라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또 많이 또 오를 그런 아파트도 아니라는 거죠. 예, 한 맞아요, 동짜리에서.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바로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마곡지구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쭉 가면은 그 마곡지구의 어떤 영향, 개발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받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시점은 전환 잘 주셨는데요. 지금 시점은 이걸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기를 지금 해야 될 절호의 지금 시기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정말 전환 잘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많은 미련을 갖지 마시고 매도를 하시고 좀 더 상급지 여기보다 좀 더 입지가 더 나은 상급지 쪽에 어떤 재개발 이런 쪽이 지금 서울의 가장 큰 뜨거운 핫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일까요? 그런 쪽이? 그런 쪽이 서울에 사실은 재개발 뭐 여러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는 많아요. 많은데 이제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최적의 아무리 거기가 지역이 좋아도 내가 투자금이 안 되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투자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데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전화상으로는 제가 자세한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고요. 시간이 되시면은 저희 그 세미나에 오시든지 아니면 개인 상담을 한번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 지역들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얘기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대표님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연락 주시고 한번 꼭 찾아오세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굉장히 뭐 좋은 아파트고 그쵸? 네, 또 10년 동안 갖고 계시면서 수익도 보셨고 그런데 아쉬운 점도 있기 때문에 네, 상급지에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재개발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은데 이게 금액대별로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자세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전화 주시고 또 사연, 문자도 남겨주시고요. 다음 분의 사연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시 의정부동 동화아파트 25평을 전세 주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수는 가격이 고점인 3년 전에 매입하였습니다. 요새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전망도 불안한 듯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보유하고 있는 게 나을까요? 파는 게 나을까요? 의정부동 동화아파트인데 이게 뭐 다른 것보다도 매수한 시점이 이게 고점에 매수했다. 그래서 지금 좀 불안하신 것 같거든요. 답답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동아파트가 네. 이 의정부 경전철이에요. 이게 이제 범골역이라고 네. 거기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도 500세대가 안 되는 그리고 동도 한개동밖에 안 되는 그런 또 아파트네요. 여기도. 나홀로. 네. 네. 근데 바로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의정부역이 있잖아요. 이거 이제 GTX 신호선이 이쪽에 들어와서 이제 창동
도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네. 이제 그런 GTX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가려면은 좀 애매하죠. 여기서 또 회령역으로 갔다 의정부역 GTX 타고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입지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그 26평 기준으로 해서 예전에 3년 전에 한 실거래가 한 1억 7천? 그리고 최고가가 21년도가 항상 이제 최고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아파트들이. 그때가 한 2억 9천에서 한 3억. 이 정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그래도 한 1억 8천에 실거래가 됐고, 지금 한 2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잘 안 오른다는 거죠, 여기가, 아파트가. 벌써 여태까지 그 상황들을 쭉 훑어보면은 잘 오르지 않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정부 견전철 아시다시피 수요가 상당히 작은 그런 경전철이고요. 경전철은 일반 그 중전철, 우리가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서울이나 이런 데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게 중전철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중전철은 과 경전철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전철은 2냥짜리예요. 2냥, 2개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전철은 이 중전철, 그러니까 일반 지하철이 끊어진 곳, 그런 곳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게 경전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경전철이 그렇게 크게 이렇게 수요가 많은 곳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의정부역의 GTX가 개통이 되면은 아무래도 뭐 영향은 분명히 받겠죠. 멀지 않으니까 영향은 받지만 GTX도 2028년 이후에나 완공이 될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아까 처음에 이제 상담을 드렸던 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호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GTX가 들어온다는 건 예전부터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였고, 그래서 이미 거기에 대한 어떤 호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미 상당 반영이 돼 있고, 이제 다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도 그렇게 뭐 크게 호재가 작용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세 끼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할 그런 곳은 아니고요. 실거주의 목적으로만 들어가야 될 곳이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시장은 양극화가 점점 커지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정부의 가장 메인은 이 의정부역 이쪽 인근이 메인이에요. 이쪽이 가장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여기 뭐 중앙 2구역, 여기 성구역 다 지금 재개발 추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이 이제 메인 라인이 되겠죠. GTX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지역마다 좀 차별화되는 그런 쪽으로 잘 찾아서 방향을 잡아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죠. 매도를 그렇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사실 그래서 매수 시점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싼 게 네. 비지떡이라는 말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싼 건 분명히 싼 이유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고요.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지 저평가는 없다. 부동산에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 저평가돼 있어. 근데 그 가격은요, 시장에서 다 결정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방향은 이렇게 잡아드렸고요. 또 궁금하신 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의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대우매종 리브르, 원룸형 10평짜리를 아들의 직장 근처 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거주하면서 투자 가치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대우아파트, 원룸형이고 당산동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근처로 이제 가깝게 매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거주 겸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 어떨까요? 근데 이제 그 거주와 투자를 같이 하면 참 좋은데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투자 가치까지 생각하면은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 영등포 구청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아파트예요. 멀지 않은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한 500세대가 넘는 두 개 동으로 이루어진 그런 아파트입니다. 두 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인데 이게 원룸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전부 원룸형으로. 그래서 13평에서 18평까지 원룸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소형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이 물레역도 그렇게 멀지 않고 이 물레자이 아파트, 물레역의 그 대표적인 아파트죠. 그래서 뭐 물레역 주변에 이제 호재도 있고 줄줄이 호재들도 있고 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아파트 자체에 호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99년도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예요. 9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로 꽤 이제 많이 갔죠, 시간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파트라고 봐야 될지,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오피스텔로 봐야 될지 조금 애매모호한 물건이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물건은 사실은 요즘 아시다시피 좀 평형대가 커야지 가족 단위로 이렇게 뭔가 좀 살 수가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좀 작아서 계속 이렇게 영구적으로 거주하기가 상당히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영등포 타임스퀘어도 뭐 걸어갈 수 있고 주변에 상권도 형성되어 나쁘지 않은 아파트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쪽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거는 가격이 잘 안 오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까지 생각하면서 만약에 근데 이제 투자와 거주의 비중을 얼마나 두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투자와 거주의 비중. 만약에 투자의 비중이 거주의 비중보다 크다. 그래서 즉 뭐 6대4 투자 6 거주 4 아니면 투자 7 거주 3 이런 목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지금 서울에 이런 그 소형 아파트 원룸형 소형 아파트를 들어갈 게 아니라 미래 가치가 있는 재개발에 신축 아파트를 신축 빌라를 들어가세요. 그 재개발 뭐 종류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아타운이든 아니면 신속통합기획이든 역세권 개발이든 이런 거 진행하려고 하는 곳 이런 곳에 내가 들어가 살면서 이거 이제 소위 이제 몬테크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신축 빌라는 그렇게 또 낡은 빌라가 아니기 때문에 추천하는 짓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 빌라도 어차피 재개발이 되면은 결국은 다 아파트로 바뀌는 곳이니까 물론 거기서 어떤 신축 빌라는 뭐 좀 위험하다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그런 거는 이제 제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우리가 투자 목적이 더 크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야 그게 5년, 6년, 7년 후에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내 재산 증식을 크게 할 수 있지 여기에 이렇게 일단 아파트 이런 원룸형 아파트는 들어가서 있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투자의 상승, 이익 이런 것들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거주의 목적이 크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셔도 되지만 투자의 목적이 거주의 목적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은 한번 눈을 재개발의 신축 빌라 쪽으로 눈을 돌려보십시오. 그렇다면은 뭔가 새로운 세계가 또 보이실 겁니다. 투자까지 생각하면서 실거주 하시기에는 여기보다는 좀 다른 방향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네. 개발이 가능한 그리고 거주 환경도 괜찮은 곳 이런 곳 위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눈 돌려서 후보들 추려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전화 주시면 또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신청 많이 해주세요. 자, 이렇게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함께 하셨습니다. 나도 보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하나씩 찾아주고 계십니다. 블루칩 아파트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네, 힘차게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힘차게 시작을 해봤는데 열심히 찾아오셨죠? 예, 찾았습니다. 어딘가요? 자, 이번에는 3번으로 갔습니다. 3번. 네. 우리 일기신도시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3번에 을지 삼익 한일 아파트입니다. 을지 삼익 한일 아파트. 네. 여기는 그러면 을지 삼익 한일 뭔가 여러 개인가요? 그렇죠. 아파트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아파트 소개 좀 해주세요. 그리고 네. 블루칩 아파트로 선정한 이유 궁금하고요. 예, 을지삼익 한일 아파트가요. 네. 사실 바로 이 3번역 역세권에 붙어 있는 아파트예요. 네. 역세권에 붙어 있는 아파트고 이제 800세대가 넘는 그런 아파트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군포에서 이 3번에서 네. 3번에서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이 되는 아파트예요. 3번은 대체적으로 좀 평형대가 좀 작은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37평에서 69평까지 오. 큰 평형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예요. 다양하네요. 그래서 네. 삼성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그리고 용적률이 219%,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균 대지 지분이 17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사업성도 평균 대지분 17평이니까요. 사업성도 상당히 나오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근데 지금 군포시에서 3번역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예요. 3번역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고요. 이 3번 일기 신도시잖아요. 3번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좀 소형 평형대가 많아요. 소형 평형대가 많은데 이 아파트는 반대로 37평에서 69평까지 완전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3번 쪽은 사실은 이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온 아파트가 유일하게 이 밑에 가면은 한라주공 4단지 1차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수리산역이 있는데, 네. 예, 수리산역에 붙어 있는 이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가 지금 안전진단을 지금 진행 중인 아파트예요. 예비 안전진단은 통과했고 이제 정밀 안전진단을 지금 준비 중인 아파트고 네. 유일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물론 사업성이 나오는 아파트고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가만히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파트는 평형대가 일단 크고요. 네. 평형대가 크고 여기 주변에 여기 원광대학교도 있고요. 이마트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학원가가 있어요. 학원가가 있다는 거는 교육 환경이 어쨌든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쪽에 학원가가 90여 개나 있다고 해요. 3번 학원가. 그리고 주변에 뭐 녹지 공간도 있고 한마디로 이렇게 살기, 거주하기 상당히 편한 아파트입니다. 근데 뭘 위쪽으로 가면 이제 이쪽에 금정역 있잖아요. 금정역이 있어서 뭐 GTX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접적인 호재는 있지만 실제로 이 아파트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주변에 뭐 초등학교들도 있고 한마디로 애들 키우면서 살기도 좋고 그리고 추후에 재건축을 할 때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아파트다.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3번에서 저는 뭐 많은 분들은 이 수리산역 쪽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가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도 좋습니다. 이 수리산역이 아파트 이쪽에 붙어 있는 가야주공 5단지 1차 아파트 이런 것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네. 여기도 한라주공 4단지도 이 수리산역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 을지 한일 아파트는 여기 못지않게 큰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라서 사업성도 좋고 주변의 환경이 좋다. 지금 여기 수리산역 쪽에 붙어 있는 아파트는 역세권에 붙어 있지만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쪽은 인프라들이 상당히 많이 다 갖춰져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37평이 한번 보시죠. 네. 37평이 금액이 지금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최고점까지 시장에 올라갈 땐 최고점까지는 그냥 무난히 올라간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게 2018년도에 37평을 기준으로 보면요. 5억 3천 갔었던 게 8억 4천까지 갔거든요. 8억 최고가 8억 4천까지 간 게 최근 지금 실거래가 9월 달에 6억 8,900 약 6억 9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6억 9천에 한 7억 되니까 한 1억 한 5천 정도의 갭이 있죠. 1억 5천.
1억 5천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43평도 아무래도 아직까지 정보주까지 못 갔고, 그래서 사실은 뭐 서울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은 또 이쪽에 꼭 뭔가 살아야 되는 분들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뭐 최근 실거래가가 6억 8,900, 6억 뭐 9천, 7억 정도라면은 충분히 투자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한마디로 숨어 있는 그런 진주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오늘 블루칩 아파트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직 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은 아니라면 정말 그야말로 추진 전 단계에서 가능성이 있는 걸 미리 선정해둔다, 그렇죠. 이런 의미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잖아요. 지금 네.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그렇죠.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건 뭐 기정사실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하겠다, 이거 아시죠? 그렇게 알죠. 되면은 네. 이 아파트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아파트잖아요. 해당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가치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블루칩 아파트는요, 3본 을지삼익 한일 아파트였어요. 저는 이름을 보고 여러 개 단지인가 했는데 하나의 이름이네요. 예, 네. 하나의 이름이죠. 그러네요. 하나의 이름인데 이름이니까 좀 을지삼익 특이해요. 한일. 네. 좋습니다. 이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일단 사업성이 나오는 아파트고, 평형대가 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학군, 교통 여러 면에서 블루칩 아파트로 일주일 동안 고심해서 선정을 해주셨고, 선정할 만하다 해서 오늘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블루칩 아파트 살펴봤고요. 일주일 동안 또 연휴 있으니까 연휴 동안에도 고민을 많이. 쉬어야죠. 고민 안 하시고 블루칩 아파트 찾아주셔야죠. 예, 그렇죠. 네. 푹 쉬시면서도 항상 머릿속에서는 네, 전국의 지도를 이제 펼쳐놓고 블루칩 아파트 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뵐게요. 자, 즐거운 그런 명절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가정의 행복 그리고 사랑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서 재미있는 얘기, 수다 많이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자 되세요.